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드디어 1과 본문이 끝나는 날입니다. 1학년 때는 우리가 한 4차 시면은 본문을 끝냈었는데, 역시 2학년이 되니까 본문의 길이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벌써 시험을 만약에 중간고사를 보게 된다면, 시험 범위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다뤘다는 거. 그래서, 네, 너무 힘들더라도 오늘 힘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리고 클래스카드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 1학기 수행평가로는 그 단어 시험이랑 포트폴리오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어 시험을 조금 다양한 형태로 네, 우리 1학년 때는 그냥 번호만 쓰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좀 어려운 것도 내서 좀 변별이 가능하게 낼 예정이니까 기본적인 단어들은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학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멘붕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네, 오늘도 꼭 잊지 말고 다 하셨는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수업 내용 한 번씩 복습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톰쌤에게 디에고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기억나요? 그쵸? Sad little boy, 슬픈 꼬마에서 매우 특별한 재능, 여기서는 뭐 수영이겠죠? 가진 평범한 소년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게 된 거였습니다. 디에고는 어떻게 수영을 그렇게 잘하게 되었었나요? 우리 디에고가 수영을 마치고 나서 선생님이랑 약간 진솔한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그때 언급이 되었었죠. 아버지가 집 근처 강에서 수영을 알려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디에고가 자기 얘기를 할 때 톰쌤은 어떻게 하셨나요? 디에고가 옛날에 영어를 잘 못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 초반부에 나왔었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내내 조용히 경청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스토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 디에고에게 그 후로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과 단어들도 올려놨으니까는 클래스 카드 꼭 확인해주세요. 저번 거 선생님이 15분 컷에 끝냈더라고요. 오늘도 빠르게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ts of that day. 일들은 일들인데 어떤 일들이냐? of that day. 그날의 일들. 여기서 그날은 후안과 디에고가 수영을 했던 그 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날의 일들은요, were extraordinary. 놀라웠답니다. 여기서 events 가 복수 형태인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도 복수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영어 문제 낼 때는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뒤에 수식하는 거 잔뜩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주어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뭐냐 인거를 찾아서 동사를 거기다가 일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독해를 할 때 이렇게 좀 필요 없는 TMI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괄호 속에 넣어서 독해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traordinary라는 긴 단어가 나왔는데 얘 되게 잘 나오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ordinary라는 단어부터 뜯어서 볼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ordinary는 평범한, 보통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mmon이나 normal 이런 단어랑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 extra가 붙었네요. 네, 엑스트라는 우리가 뭔가를 뛰어넘는 extra sugar 하면은 더 많은 설탕을 넣어서 더욱 달콤해진 아이스크림 이런 말 들어있는 거 본 적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보통 평범함을 뛰어넘는 것이니까 놀랍다, 놀라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배웠던 다른 단어는 astonishing 정도로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child, 아이는 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디에고겠죠. had gone down,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to the water, 물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완벽한 문장인데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용법으로 쓰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용법으로 쓰인 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나요? 그쵸? 부사적 용법. 부사는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근데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서 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랑 수영을 하기 위해서? with a penguin. 펭귄이랑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 아래로 한 아이가 내려갔었습니다. And shortly afterward. 잠시 뒤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short는 짧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shortly가 되면요. 잠시, 곧 이런 뜻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펭귄이랑 수영하려고 물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A young man had emerged. 어린 남자가 나타났답니다. emerge라는 단어는요, 나타났다는 뜻이고요. 네, 프린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submerge라는 단어랑 둘 중에 옳은 걸 골라야 되는 걸 거예요. sub라는 말은요, 우리 지하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subway라고 하죠. way, 길, sub, 밑으로 다니는 것을 우리가 subway라고 불러요. 그 잠수함도 영어로 submarine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sub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 아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로 간다는 소리니까 가라앉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거는 emerge, 나타난다는 소리랑 반대가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지금 과거 완료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말 안 해도 여러분 완벽히 알겠죠? 과거 완료 박사님이 다들 되셨겠죠? 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거의 시점보다 이런 일들이 다 그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 완료를 많이 쓰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한 아이가 수영을 하러 물속에 들어간 후에 어린 남자가 나타났다. 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막 이런 약간 오글거리는 멘트가 쓰여져 있네요. 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좀 더 비유적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The ugly duckling. 이거 많이 그 동화책에 나오는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 덕이 오리란 뜻이잖아요. 근데 ling이 붙으면요. 오리의 아이가 베이비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명칭이 따로 있어요. duckling이라는 귀여운 이름이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요. had become a swan. 백조가 됐답니다. 선생님, 얘는 왜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하는데 come이랑 become이 되게 특이하게 become, became, 그 다음 다시 become으로 돌아가요. 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태 변화하는 거 조금 특이하니까 눈여겨봐 주세요. 미운 오리 새끼였던 자신감 없던 그 디에고를 비유한 거겠죠? had become a swan, 백조가 되었대요. 아름다운 청년이 되었다는 비유인가 봐요. 네. It was definitely a turning point. 여기서 it은 앞에서 말한 the events of that day 요거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즉, 그 수영을 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was definitely, 확실히요. turning point. 방금 시리가 켜졌어요. 확실히요 하니까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확실히 무엇이었냐? turning point, turn 하는 지점이니까 turning point,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가 끝나가면 굉장히 훈훈한 교훈을 주면서 마무리가 돼요. Diego's confidence grew quickly. 디에고의 자신감이요 빠르게 자랐답니다. 언제? After that day. 그날 이후로 빠르게 자라났대요.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이 학교 안에 수영장도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수영 특화 학교 막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학교가 수영 대회를 여기서 헤드는 뭐 가졌다보다는 뭐 개최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죠? 학교가 수영 대회를 개최했을 때 he won every race. 여기서 그는 디에고겠죠? won every race. 모든 경기를 이겼답니다. 경기는 경기인데 어떤 경기냐? He participated in. 그가 참가했던 모든 경기를 다 이겼답니다. 숨겨진
그 수영 천재였던 거예요, 디에고가. 이렇게 명사, 명사,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종종 생략된다는 말은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그는 이겼답니다. 모든 경기는 경기되었던 경기냐? 그가 참가했던 모든 경기는. 참가하다는 뜻 가진 또 다른 표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쵸? take part in 여기선 과거형으로 쓰였으니까 that he took part in 이것도 항상 얘네들이 세트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같은 뜻을 가진 참가하다라는 거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given by the other boys was genuine. 네, 굉장히 긴데요. 사실 주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응원과 인정, 얘네들이 여기서 주어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우리가 응원이나 인정 같은 거를 셀 수가 있나요? 네, 셀 수 없다고 여기선 판단을 해서 얘네를요, 여기서는 그 단수형 동사를 여기다 써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genuine, 진실된, 사실에 이런 건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찐이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encourage, 응원하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근데 멘트가 붙어서 명사가 돼서 응원이 된 거고요. acknowledgement, 이는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acknowledge가요. 인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얘도 멘트가 붙어서 명사가 되다 보니까 인정. 그래서 와, 디에고 수영 실력 내가 인정한다고 하죠. 인정. 그래서 응원과 인정은 인정인데 어떤 것이냐? Given by the other boys. 다른 그 소년들. 옛날에는 막 잘 안 껴주고 놀리고 이랬던 애들인데 이제는 다른 소년들이요. 얘한테 응원과 인정을 해줬대요. 진짜 진심으로 그랬다는 게 많이 달라진 점이네요. 여기 프린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given이냐 gave냐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었죠.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말을 할 때 문장 안에서 원칙적으로 동사는 몇 개가 올 수 있다고 했었나요? 그쵸? 하나만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찐이었던 것은 요 부분이 동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도 그냥 일반적인 과거형이 쓰이게 되면은 접속사도 없는데 여기 한 문장에 동사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법칙에 어긋나서 여기는 좀 다른 걸로 둔갑한 형용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이나 응원을 직접 지가 뭘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분사가 쓰인 것입니다.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He had earned the respect of his classmates. earn은요, 보통 벌다, 얻다 이런 의미를 쓰여요. 그래서 많은 경우 돈이랑 같이 쓰인 돈이랑 같이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I earned some money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돈을 조금 벌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조금 의미가 확장돼서 얻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respect, 우리 래퍼들이 저 래퍼의 비트는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존경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디스한다는 말도 래퍼들이 많이 쓰죠. 디스가 붙어서 disrespect가 되면요. 뜻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존경하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무례라는 뜻이 됩니다. 네, 여기서 막 진심 어린 응원과 인정을 해놓고 갑자기 반 친구들의 무례를 얻었다 하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린트로 보이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respect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Over the next few weeks, 다음 몇 주간에 his grades improved. grades는 성적이고요. improve는 올랐다, 향상되었다 이런 뜻이죠. And he became more popular. 더 인기가 많아졌답니다. 네. 와우. 이렇게 수영 잘하고 왜 우리 학교에서도 약간 저번에 농구 경기 이런 거 할 때 평소에는 조금 자거나
또는 뭐 학교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던 친구들도 운동을 잘하면 진짜 매력적이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원래는 좀 소심하고 조용조용하고 그랬던 아이지만 이 수영을 완전 잘하는 수영 천재였던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이고 나니까 친구들이 너무 인정을 해주고 이래서 자신감이 생겨서 성적도 더 많이 올랐고요. 인기도 더 많아졌답니다. Thanks to a swim with a penguin. Thanks to는요, 뭐뭐 덕분에. swim. 여기서 어가 붙은 걸 보니까 swim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A swim with a penguin. 펭귄이랑 한 수영 덕분에 a lonely boy's life. 외로운 한 소년의 삶이 was changed. 바뀌게 되었답니다. 수동태가 쓰였네요. forever. 평생 바뀌게 되었답니다. 네, 이렇게 아주 훈훈한 이야기, 디에고가 그 자신감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말을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onely냐, alone이냐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얘네 둘 다 형용사긴 하거든요. 선생님, ly 붙으면 다 부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건 나올 때마다 꼭 암기를 해주세요. 둘 다 외로운, 혼자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건데요. 이 alone, 특히 이렇게 뭐 awake라든지 a가 붙은 형태의 형용사들은요, 보통 이런 애들은요, 보어 자리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어 자리에만 나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출석 체크를 하고 막 대답 안 한 친구들은 따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 지금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Teacher, I am awake 이런 식으로 보어 자리에만 나올 수 있는 게 이 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alone boy 이런 식으로 형용사긴 형용사지만 보통의 형용사들처럼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은 얘네가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보어 자리 이 형식이나 오 형식 문장에서 그런 경우에만 쓰이게 됩니다. I am alone. 나 지금 혼자 있어. 이건 되지만 I am alone person.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은 못 해준다는 거. 그런 특징이 이 A가 붙은 형용사들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드디어 1과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여러분 그럼 다음 거는 뭐 학교에서 만날지 다시 2과로 온라인으로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잘 지내요. 안녕.